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익명을 원하신 63세 여성 청취자분의 사연인데요. 이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제목은 40년 만에 찾아온 그 사람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들 출가해서 잘 살고 있고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무난하게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6개월 전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왠지 모르게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건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어딘가 익숙한 듯한 그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강태윤이라고 소개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태윤, 40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통화가 괜찮은지 물었고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멍하니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왜 지금 전화를 한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강태윤,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제 결혼식 날이었을 거예요. 신랑 옆에 서 있으면서도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났었거든요. 우린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우연히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죠.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고 우린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2년을 만났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캠퍼스 커플이라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방학 때는 여행도 다녔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평생 함께하자고 수없이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집도 차도 심지어 그가 다니던 대학 등록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는 휴학을 하고 가족을 돕기 위해 떠나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지금은 너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꼭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겠다고요. 그렇게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기다릴 수 없었죠. 제 부모님의 강요도 있었어요. 그런 집안과는 엮이지 말라고, 평생 고생한다고요. 하지만 더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불안했던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던 거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평범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도 좋아했고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씩 그가 생각났어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지만 문득문득 첫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를 원망할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 전화 이후 일주일 내내 잠을 설쳤어요. 그는 며칠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요즘 날씨가 좋다는 둥, 오늘 뉴스에서 우리 학교가 나왔다는 둥. 그러다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 할 시간이 있냐고 물었어요. 거절해도 괜찮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고민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나서 뭐하지? 4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고민 끝에 저는 만나기로 했어요.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학교 근처 카페였어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곳 근처였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떨려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손을 꼭 쥐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주름도 생겼지만 여전히 그때의 강태윤이었어요. 그도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렸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저도 방금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죠.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암이었대요. 투병 생활 2년 끝에 떠났다고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잃었다고 말했어요. 교통사고였다고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린 둘 다 혼자였고,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우린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40년 동안의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후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20대를 통째로 바쳤대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대요. 주말도 없이 일만 했다고요. 30살이 넘어서야 겨우 빚을 다 갚고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32살에 결혼했대요. 중매로 만난 여자였는데 착한 사람이었대요. 자식도 하나 낳고 나름 평범하게 살았다고요. 하지만 그때 저를 잡지 못한 게 평생 후회라고 했습니다. 첫사랑은 잊히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를 버리고 결혼한 것, 그래도 남편과는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가 생각났다는 것까지요. 우린 점점 가까워졌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20대 때보다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미래가 불안해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잃을 게 없으니까 더 자유로웠거든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제 숨길 필요도 없으니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재혼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63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40년 만에 다시 찾은 첫사랑,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해해 줄까,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제가 자주 외출한다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그냥 친구들 만나고 다닌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불편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려고요. 딸도 가끔 전화해서 물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아니라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딸이 의심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마조마했습니다. 태윤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대요.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말하지 못했다고 했죠.
우리 나이에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먼저 확실히 하고 나중에 말하자고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있나 싶었어요. 우린 더 자주 만났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했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연애하는 20대 청춘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안했습니다. 자기 집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그의 집에 간다는 건 뭔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그의 집이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약속은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일까요? 너무 행복해서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예감이 있었던 걸까요? 토요일 오후 그의 집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정도 되는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죠. 그는 제가 40년 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된장찌개를 끓여놨더라고요. 그 오래된 기억까지 챙겨준 게 고마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뷰가 아름다웠어요. 정말 좋은 집이구나 싶었죠. 그는 이 집이 아내 명의였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한테 넘어왔다고 했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러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문득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슬쩍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의 제목이 눈에 띄었죠. 황혼 로맨스 투자 유치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더 자세히 봐야 했거든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여성들의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나이, 재산 상황, 가족 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강남구 아파트 소유, 예금 약 5억 추정, 자녀 2명, 독립, 배우자 사망, 성격 온화하고 신중함, 접근 난이도 중 1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이게 뭐지? 이건 대체 뭔가요? 태윤 씨가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헤어졌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못했어요. 태윤 씨에게도 모른 척 했죠. 그냥 시간이 필요했어요. 뭔가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첫사랑인데 그게 거짓일 리 없다고요. 제 눈을 보며 했던 그 진심 어린 말들이 다 연기일 리 없다고요. 태윤 씨에게도 모른 척했죠.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집에 와줘서 고마웠다는 그의 메시지에 저도 저녁 맛있었다고 답장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하지만 이틀 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으라고 하더니 제가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물었어요. 숨기지 말라고 자기 친구가 저를 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는 걸 봤다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40년 전에 알던 사람을 최근에 다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뉴스 기사였습니다. 황혼 로맨스 사기범 검거. 60대 여성 3명에게 7억 편취라는 제목이었죠. 그리고 기사 속 사진에는 태윤 씨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 사기꾼이라고,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빼돌린다고, 이미 여러 번 전과가 있고 경찰이 지금 수배 중이라고요. 아들은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연락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돈을 빌려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했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이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어요. 1시간 후, 우린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붉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알아냈다고, 당신이 누구인지 다 알아냈다고요.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뉴스 기사도 다 봤다고, 당신이 다른 여자들한테 한 짓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리고는 작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없었죠. 둘러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윤 씨,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확 들었어요. 눈이 커졌어요. 서재에서 서류 본 거요.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이유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틀 전에 당신 집에 갔을 때 봤어요. 그는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입만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왜? 말끝을 흐렸어요. 그럼 왜 계속 만났냐고, 왜 모른 척 했냐고 묻고 싶었겠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이요. 태윤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저를 바라만 봤어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요. DJ님, 이제 제가 4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저는 태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그를 떠난 이유를 기억하냐고요. 그는 대답했어요. 집안이 망해서 그랬다고,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랬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한 달 전, 기억나요? 당신이 나한테 돈을 맡긴 적 있었어요. 그가 눈을 크게 떴어요. 기억이 난 거죠. 5천만 원이었어요. 사업 계약금으로 쓴다고 일주일만 맡아달라고 했죠.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5억은 될 거예요. 태윤 씨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걸로 남편과 결혼 준비를 했어요. 신혼집 계약금으로 썼습니다. 당신 집안이 부도났다는 소식 듣고 이참에 그냥 내 돈으로 만들어버리자고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만에 처음 하는 고백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전화했을 때 돈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혹시 잊은 건가 했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간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겠죠. 그 큰 돈을 잊을 리가 없잖아요. 태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알면서도 왜 만났냐고, 왜 모른 척 했냐고요. 속죄하려고요. 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봤어요.
당신 집안이 더 어려워진 것도 제 탓이 컸어요. 그 돈만 있었어도 조금은 나았을 텐데 당신이 20대를 통째로 빚 갚느라 보낸 것도 다 제 탓이에요. 그동안 쌓여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돈 벌어올 때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를 원망할까? 태윤 씨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을 때, 서재에서 그 서류를 봤을 때 이상하게도 안도가 됐어요. 아, 이제 갚을 수 있구나 싶었죠.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여기 5억 있어요. 제 명의 통장이에요. 비밀번호는 생일로 해놨어요. 다 가져가세요. 태윤 씨는 통장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만 쳐다봤어요. 40년 전 5천만 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5억쯤 되겠죠? 이자까지 치면 더 되겠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아이들한테 물려줄 돈까지 다 모은 거거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빚 없어요. 당신도 저한테 빚진 거 없고 저도 당신한테 빚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통장을 벤치에 놓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태윤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눈물이 나서 빨리 걸었습니다. 이게 제 사연입니다. 우스운 얘기죠? 사기꾼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나도 도둑이었던 거예요. 서로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통장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제 돈은 아니니까요. 40년 전 그에게서 훔친 돈이니까요. 며칠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태윤 씨가 자수했대요. 그리고 제 통장에 5억이 그대로 있다고 손도 안 댔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가져갔을까요? 양심이 있어서? 아니면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느낀 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좀 가벼워졌어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황혼 로맨스? 저한텐 황혼 속죄였던 것 같네요.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과거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해요. 40년이 지나도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갚게 되더라고요. 너무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용서를 구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우스운 방식으로 갚지 말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익명의 청취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놀라셨죠?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고요.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 정말 용기 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사셨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제는 정말로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과거에 미안했던 일, 후회되는 일 있으신가요? 때론 용서를 구하는 게, 때론 용서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큰 평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풀 수 있다면 풀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